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교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을 물어봤죠. x좌표 차이 마이너스 1하고 3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의 제곱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루트 17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면 x, y 사이의 b니까 x 마이너스 2와 이 부분들은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c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식을 구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풀이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c는 0 이렇게 처리되니까 c값이 5가 되겠죠. x-2y 플러스 5는 이퀄 0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2y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니까 1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풀이하는 내용.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울기를 구해서 y 값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그럼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2분의 1 이걸 좀 이용해 가지고 점 이렇게 기울기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 지금은 주어진 식 모양 이걸 좀 그대로 좀 이용한 풀이 되겠습니까? 평행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뜻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가 X축 위에 이렇게 떠있다는 얘기겠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D를 좀 논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해주는 정수는 그러면 1하고 2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합을 구하게 되면 정답 3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 항상 2차 함수 이를 이용해서 뭐 부등식이라든지 방정식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풀이를 진행해가는 뭐 이런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 나중에 응용 문제들까지도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점을 지름 이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이렇게 되어 있고 A, B가 지름 이렇게 되어 있고 P라는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중심 둘의 중점을 구해서 중심, 뭐 길이 구해서 지름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x, y 이렇게 처리돼서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0. 뭐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누게 해보면 기울기고 마이너스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방정식 모양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원 자체가 표준형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중심을 찾아서 풀어가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y제곱 마이너스 6y에다가 3 더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이제 원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라면 a 값은 4, b 값 마이너스 6, c 값은 8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값을 더하게 해주면 이제 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뭐 설명드리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냥 곧바로 좀 식을 써가지고 풀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아니죠.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내분점이 이제 X축 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뜻을 좀 파악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풀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X축 위의 점이니까요. 이렇게 2대1 이런 부분들이니까 A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그 다음에 B 이렇게 될 때 Y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4, Y좌표가 A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2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되면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8 해서 구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수선의 발레된 길이 모양 2대1 돼야 되는 거니까 되었습니까? 이렇게 뭐 추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공식 형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가면서 하는 풀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대로 써야 되는데요. 1 더하기 9 이렇게 쳐야 되면 되겠고 a를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절대값한 부분들이 루트 10입니다 라고 풀이해가야 되겠습니다. 부호를 이쁘게 좀 바꿔서 2a 마이너스 2 절대값은 이퀄 곱하기 되면 1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퀄 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5제곱이 되겠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지금 제곱할 필요가 없었네요. a-1은 5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6입니다. 풀어가면 되겠죠. a-1은 마이너스 5에서 풀어가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니까 양수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위쪽에서 풀어서 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이제 평면 이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점 6,0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루트 6이면 밖에 멀리 있는 점이죠. 이렇게 접선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울기가 m에다가 x-6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점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경우는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어갈 수도 있죠. 반지름 루트 12, 6, 그러면 루트 36 그러니까 루트 2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각도 줬을 때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가요? 24, 12 이렇게 쳐야 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m 값을 좀 빨리 구해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인 풀인데 지금은 이제 도형의 특징 원점이 있고 뭐 이렇게 x축의 점 이렇게 됐으니까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y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0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주어진 부분 형태를 좀 만들어 가려면 또 전체를 좀 6으로 좀 나눠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6으로 좀 나누기 해서 숫자를 좀 엄청나게 좀 줄여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뭘 먼저 써야죠? x를 또 먼저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분의 x 이런 형태를 좀 써야 되나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게 또 어떻게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y 더하기 1은 0의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들이 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 계수들이 뭐 제곱을 해서 더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 36분의 1 더하기 3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이제 3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수가 얻어질 거니까 약분하면 뭐 1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 원 바퀴 점에서 원의 접선 그을 때는 기울기 모르고 점지라도 직선의 방식 만들었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데 여기 이제 원점이고 원의 중심이 그다음에 이렇게 x축의 점이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기울기 m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 세 점이 있습니다. AP제곱, BP제곱, CP제곱 요거 최소로 하는 P점은 무게중심 돼야 되는데 는 70이니까 그거 관련이 없는 건가요?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중심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점 좌표를 모르니까 이제 X, Y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풀이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겠고 X-9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겠고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있습니다. 는 70이 이렇게 풀어가야 되죠. 3x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는 3y 제곱에 마이너스 3, 4, 10 26, 12y에다가 그 다음에는 81, 36, 36 이렇게 처리해서 70이 풀어가야죠. 이렇게 좀 소거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얻어져 가는 건데 x 3x 제곱이죠. x제곱에다가 10x, y제곱에다가 3, 4y, 27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중심, 반지름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좀 x-5의 제곱, y-2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25, 4 빼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여기가 뭐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좌표 5, 그 다음에 2, 반지름 루트인데 r 제곱 구해가는 거죠. r 제곱 구해가는 거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좌표가 5,2,
15에 결국 무게중심 좌표였죠. 무게중심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처음에는 나온 부분이 이제 70 이렇게 되니까 무게중심인지 모르니까 P점 좌표를 x, y 해서 관계식이 유도해가는 과정. 제가 좀 정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아래를 써서 정리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가는 절차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직선 주어지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평행이 이렇게 있거나 다른 직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지날 때 이런 경우가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1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2요, 마지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두 개의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두 직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교점을 구해가면 되죠.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x, y를 소거되고 빼게 해주면 더하기 3은 0 이렇게 처리해서 x 좌표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나오면 마이너스 8의 y 값은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좌표를 구해야겠고 이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직선에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m 되겠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16,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m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해서 m 값을 하나 더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m 값 3개를 전부 다 구했고요. 이때 이 값들을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안 될 때는 이렇게 평행이 있을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ABC 세 점에 대해서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O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4,0 부분들하고 0,6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뭐 3대1로 내분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4,0이 있고 여기는 0,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3대 1이란 얘기는 4개를 나눠서 3대 6 지점을 구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좀 나누면 3 되겠고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x 좌표는 금방 1,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하고 6하고 가운데가 되면 9의 2분의 9 해서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공식을 써도 되는데 역시 또 이렇게 x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특별한 점들이라면 도용적인 비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B점에서 OB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y는 2분의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엔 1,2분의 9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9,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대입해주고 2분의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루트 13분의 6입니다 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유리화하게 되면 13분의 6루트 13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구해가는 부분들 공식 쓸 수도 있지만 도형적 특징을 이용하는 부분들 좀 살짝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OB B점하고 원점 지나는 거 직선의 방식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문제 주어진 부분들 하나하나 절차 거쳐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O와 두 점 A, B를 꼭 지점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외분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게중심 2대 3 내분점. 이거 뭐 좌표 이용해서 좀 이제 처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점 있고 A점, B점 이런 식으로 좌표 잡으면 되죠. 이건 P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럼 뭐 RS 이런 식으로 좌표 잡으면 되겠죠. 3대 2 해주면 길이가 간격도 이만큼 가서 3대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이제 P점 해주면 이건 3P, 3Q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대 1 외분이면 똑같은 간격 가는 거니까 Q에서 2R, 2S 이런 형태로서 좌표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OPQ 됐을 때 무게중심 좌표 무게중심 해주면 3분의
x좌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3p 플러스 2r 이렇게 처리되겠고 3분의 3q 플러스 2s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좌표가 3,5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a, b를 2대 3으로 이렇게 좀 내보내야 되죠. 2대 3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p, q, r, s 이 부분들 a, b를 2대 3 이렇게 쳐서 좌표를 쭉 구해가야 되는데 이걸 구하게 되면요 5분의 2r 플러스 3p 5분의 2s 플러스 3q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나온 식이 위에 부분들에 있는 여기죠 2r 플러스 3p 2s 플러스 3q 이거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요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5분의 그러면 3, 3은 9 이렇게 처리되겠고 5분의 3, 5, 15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좀 효율적으로 좀 구해가 달라 이런 얘기가 되고 빼기 하게 되면은 5분의 6,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2 그 다음에 2대 1 외분하는 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문자 넣는 부분들 보셨죠? 이게 이제 한쪽이 이제 원점이라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무게중심 구하에 간 부분들이랑 네모점에 나온 식의 이제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 아주 좀 재미난 문제 형태죠. 효율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직선은 잘 살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이제 K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없는 부분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는 새로운 직선 이런 형태죠. 2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0 이런 부분들하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런 부분들하고 연립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값은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y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을 거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이런 뜻인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각이 이렇게 될 때 이제 거리가 가장 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그때 이제 뭘 물어봤나요? 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값 거리 D는 당연히 뭐 3, 4 이렇게 됐으니까 D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이때 이 K값을 구해야 되면 기울기를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 서로 수직 관계니까요. 3,4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됐나요?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기울기 자체가 지금 원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3분의 4가 되는 거죠. 3분의 4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연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직이니까 3분의 4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오, 큰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연산해 갈 수 있는 내용 4배의 2k-3하고 3배의 k 플러스 1에서 풀면 되겠죠. 8k-12는 이꼴 3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5k는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k값은 3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K값 3 구했고 그때의 K값을 K'이라고 한 거니까요. 지금 뭐 그럼 K' 뭐 3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이때 두 값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K 부분 들어간 부분도 안 들어간 부분 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이다라는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해서 그 교점을 찾으면 되겠고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경우가 바로 이렇게 서로 원점을 이은 부분하고 서로 수직되는 경우다. 역시 이 사실이죠. 두 개의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연산에 의해서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조져 있습니다. K하고 만족하는 K하고 알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범위 자체가 범위가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니까 5만큼 된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문제랑 연결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은 X 나중에 3을 좀 이항시켜서 3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식은 x 마이너스 k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 여기도 갖다가 들어가는 거네요.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범위 자체가 0 부분하고 k 제곱 부분하고 해서 나눠져가는 형태로 범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사이 범위 형태가 되는 거죠. 사이 범위 형태 3-2k, 3 플러스 2k 이런 형태 이용해서 공통 부분을 좀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k 값이 조금 작은 숫자가 되게 되면 근데 작은 숫자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k부터 플러스 2k니까 4k 범위가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5는 넘어가야 되니까 무작정 작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좀 작은 숫자가 돼서 여기 3-2k 부분이 0보다 큰 쪽이 되게 되면 이곳에 그냥 곧바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범위 표시를 해서 표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형태가 된다면 지금 이제 k 제곱하고 여기가 3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문제에 이렇게 알파하고 그러니까 k 제곱이 알파가 되겠고 3 플러스 2k가 k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알파 플러스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k 제곱에다 5를 막 더한 부분들이 3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돼서 찾아가야 되는 건데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허근 갖는 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이 조금은 어느 정도 큰 값이 됐을 때 답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0하고 다시 k 제곱해서 표시를 해갔을 때 k 값이 좀 크게 되면 3-2k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되가는 거죠. 이 당연히 3 플러스 2k 값은 이제 양수가 되가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범위 형태로 표시해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3-2k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부분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3-2k가 알파고 0인지 알파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에 문제의 뜻에 부합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알파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 그럼 3-2k는 이퀄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k는 8해서 k 값은 4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인수분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범위 자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어서 간격이 5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어진 문제랑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될 나름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K값 알파 마이너스 5 K값 4 이렇게 됐으니까 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18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x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3분의 a 형태에서 크가 나왔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은 3x 또 3으로 나중에 나누면 되겠고 이 양식이니까 a 플러스 9 이런 형태로 해서 작거나 같다 형태에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값은 다시 쓰니까 3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돼요. 좌측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은 거에다가 3만큼 더 더하게 되는 이런 결과 이 안에 이제 정수들을 다 해야 되는데요. 3분의 a 값 자체가 이렇게 정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라면 그럼 이제 n도 들어가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모두 값이 이제 정수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이 4개의 합이 이제 18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6 이퀄 18 이렇게 줘야 되니까 12에다가 n 값은 3 이런 형태 n이 3이니까 a 값은 9입니다 라고 해서 a 값 9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정수일 때고요. 3분의 a 값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뭐 정수가 아닌 좀 더 큰 숫자 이렇게 처리되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에서부터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3n 플러스 6 이 부분들이 18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2의 n 값은 그러면 4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얻어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a 값이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좀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 5부터 이렇게 쭉 생겨가는 내용. 그럼 이제 a 값은 그럼 12보다 크고 15보다 좀 작은 이런 형태니까 이에 해당하는 a 값은 13하고 14입니다라고 해서 두 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 a 값은 이제 3개가 되는데요. 이 a 값의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27에다가 9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3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뭐 1차 부등식이니까 뭐 범위 구해가는 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정수 값을 구해갈 때 주어진 값 자체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요소가 좀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문제의 특징에 맞춰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이 참수 위에 있는 원중에서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개수가 좀 홀수가 되는 경우에 r을 제곱을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 참수 부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참수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직선 자체는 좀 더 위쪽에 직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여기 5, 여기 3 이런 형태에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원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직선에 좀 접하는 원다. 이런 뜻이군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좀 평행선은 그런 겁니다. 중심이 이곳에 있다면 반지름이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 그리고 이렇게 원 그리고 두 군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평행선이 그렇더라도 두 군데가 되겠죠. 이때 이제 홀수계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언제 접할 때, 접하는 이 지점에 원의 중심이 있게 되면 이 원래 이제 직선에 저게 접하는 하나밖에 안 나는 거죠. 지금 이제 홀수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하고 평행이니까 x 플러스 k 해서 접하는 때를 빨리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k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x제곱, 이게 x-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좌표 자체가 1, 직선에다가 곡선에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7 해서 결과 나오겠죠. 중심 좌표가 1,2분의 7일 때는 이렇게 x 플러스 5에다가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반지름 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x-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1,2분의 7 해서 루트 2분의 1 대2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뭐가 되나요? 6이니까 12에서 7 빼니까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분의 5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가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근데 문제에서 뭐 반지름 제곱과라고 있죠. 그러면은 8분의 25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 됐습니까? R제곱을 구해가는 거. 자, 이제 맨 처음에 문제의 뜻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중심이 있는데 직선에 접하는 원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 구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두 개, 아니면 뭐 대칭 구조까지 하게 되면 뭐 더 여러 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좀 이거랑 또 간격 똑같은 부분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반지름 같은데요,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가 돼서 이제 홀수계가 나오는 거니까 이 홀수란 뜻의 의미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해석하는 절차 자체가 좀 살짝은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직선 L과 M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사분면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고요.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M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각각 논하겠습니다. B점 좌표, 두 직선의 교점이었죠. 교점 좌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2배 되겠고 넓이가 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적 표시를 해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LM X절편 좀 나와 있으니까 표시를 좀 해가면 X절편이 하나, 둘, 셋, Y절편이 1, 2 처리해서 직선 그어가면 되겠죠. A점 좌표 3,0, B점 좌표 0,2 이런 형태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D점 좌표가 B점 좌표의 2배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 3, 4에서 이제 D점 좌표를 이제 0,4 이런 형태로 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점이 좀 생겨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직선 자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C점 좌표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이 P점 이렇게 처리되는 얘기죠. 사각형 PCOB, PCOB 이렇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삼각형 PAD 이렇게 되면 바깥쪽에 좀 이렇게 쭉 AD 이렇게 연결한 이런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이런 넓이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직선 방식인데 어떻다고 해서 교점을 마구 찾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있군요. 이게 그냥 주어진 정보가 아니군요. B하고 D 좌표, 다시 생각하면 이제 원점, 5점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OD 길이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OP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만약에 삼각형 OPB하고 OPD하고 이 넓이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내용. 다시 생각하면 이 직선 L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OAD 삼각형 봤을 때 이게 이제 중선이 되는 거죠. 중점 있는 선.
됐습니까? 중점 이은 선 이런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좀 이렇게 더 연결된다면 삼각형 6조각 낼 수 있는데 두 조각 갖고 또 일부 또 같은 내용이 보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 P 값이 삼각형 OAD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이죠. 무게중심이 됐을 때 성립하는 이론의 뜻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좀 숨겨져 있어서 요걸 좀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겠죠. 무게중심 구해가는 거니까 3분의 x좌표 0, 3, 0, 3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0, 0, 4 이렇게 4 이렇게 처리해서 P점 좌표를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중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중에 6쪽의 조각 내줬을 때 넓이가 좀 같습니다. 6조각 넓이가 같다라는 그런 개념 형태가 주로 이 문제에 좀 관여가 돼서 풀이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좌표의 곱을 구해달라. 3분의 3이 1이니까요. 정답은 뭐 3분의 4입니다라고 답은 좀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뭐 뜻 파악이 진행되어야 연산이 좀 수월해지고 값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도형적인 그 이론들을 주어진 조건을 매물을 좀 정확히 잘 통해서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꼼꼼하게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과 원위의 점 A가 있습니다. 원위 2, 4분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 수선의 발 H라고 했고 만나는 점 중에서 A점이 아닌 점을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OAB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루트 3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접선이니까요. 중심에도 긋게 되게 되면 여기가 뭐 60도라는 정보가 철저하게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60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좀 잘 살펴봤을 때 지금 반지름 길이를 해주는데 뭐 좌표 A점 좌표를 중심으로 좀 처리할까요? 뭐 일단 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반지름 자체가 지금 60도에 그러면 30도 이쪽에 60도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지금 2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1 이렇게 돼서 가볍게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30도, 60도, 90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의 변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럼 이제 h라고 이렇게 구해간 이 좌표가 길이가 1 돼서 0,1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문제에서 AB 직선의 방정식도 끝나는 거죠. 저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좀 지나가는 이런 내용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고 y절편이 1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통해서 원을 좀 다시 하나 또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 잡아서 쫙 그려서 넓이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2x-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고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2 해서 거리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이렇게 수선이 되는데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 반지름이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가 되죠? 2 공통에 루트 5분의 4 루트 4 이렇게 되니까 루트 5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는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넓이 자체는 이게 금방 또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가 루트 5분의 그러면 8이 되겠죠. 높이가 루트 5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는 좀 소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루트 5 제곱하니까 5분의 8 해서 결과 얻어가면 되겠죠. 정답 5분의 8 4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y는 이꼴 루트 3 이렇게 쓰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이 이제 반지름이 2였으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제곱이니까 3 플러스 1 4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접선 방식 이용해가지고 뭐 교점을 찾고 이건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각도가 좀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직각삼각에서 변길 사이의 p를 이용해서 변길이들을 좀 이게 좀 쉽게 좀 표시해가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풀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 완전 제곱식인 거죠. 뭐 직선 그다음에 4x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mn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 가지고 문제의 뜻을 좀 이제 파악을 해 가려면 1,0이 되는가요? 1을 대입하면 4쯤 돼야 되는데
이 참수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좌표 1일 때 역시 이 좌표 또 이 참수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으쌰, 으쌰. 됐죠? 이런 형태. 이 사이에다가 뭐 직선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두 직선 사이를 좀 통과해 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정수 순서상 되어 있는데요. m 값이 0이 돼 버리면은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x축 자체가 되는 거니까 n 값도 0 이렇게 되는 부분들, 요거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죠. 도형 특징에서부터 금방 좀 나오는군요. 뭐 정수라고 했으니까 m 값이 1일 때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조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4x 제곱을 집어넣을까요? 4x 제곱 그러면은 m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접할 때 부분들을 좀 신경 쓰게 되면 이게 x 4 공통 튀어나가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가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접선점 이렇게 좀 그려져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n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여기가 좀 이제 좌표 자체가 2분의 1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처리되죠. 근데 그러면 요 함수는 또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x 값에다가 이번에는 또 2분의 1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죠. 여기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 좌표 자체가 이제 두 칸을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평행선 또 평행선 이렇게 좀 그거 갈 때 모두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4x 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 이런 형태라서 그래프의 휜 정도 자체가 이제 똑같은 그런 모양이라서 이게 좀 가능한 얘기죠. 그럼 n 값이 0일 때랑 n 값이 그러면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한 칸 한 칸 좀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쯤 모두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m 값이 1일 때 좀 3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m 값이 2일 때를 좀 조사해주면 되는데 4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n 이퀄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 공통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또 그럼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또 완전 제곱 1일 때가 되는 거죠. 1일 때면 1,4 이 꼭대기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 부분 내용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3은 그래프 위점인데요. 직선 이렇게 좀 지날 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뭐 n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뭐 한 개가 되겠죠. 조금만 평이동하더라도 뭐 이렇게 두 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점점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니까 직선이 이제 두 그래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정수란 사실들은 이제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져 있지 않다면 또 m값 0에다가 n값 0 되는 부분들도 다 구해가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4x 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돼서 대칭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접하는 부분들이 반대편에 와서 이 좌표 자체가 또 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더 쉽게 판단이 되가는 거죠.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그냥 연산에 의해서만 해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모양까지 감안해서 표시를 해가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간에 3개가 있었으니까 5개입니다 라고 순서상 개수를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 그래프 그려가면서 꼼꼼하게 값들을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값에 따라서 범위가 좀 절대값을 달리 풀이니까요.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좀 나눠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주어진 부분이 음으로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주어진 뒤의 식도 음으로 풀어가니까 부호가 또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를 좀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부분들을 먼저 해석을 풀이를 좀 진행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전체 범위를 바꾸면 되죠. x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서 풀었으니까 주어진 부분 이렇게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그대로 또 정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식이 양으로 풀려서 2x 마이너스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 여전히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3x 마이너스 3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항시키고 3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 되겠고 여기는 이제 3분의 7보다 작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2보다 작은 형태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범위를 구하게 되면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좀 답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x 값이 2보다 클 때는 둘 다 이제 양으로 풀리면 되겠죠. 2x-1 이거 양으로 풀린다는 얘기는 부호가 오히려 바꿔 써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1 범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x 값의 범위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2보다 큰 곳에서 풀었으니까 범위는 그러면 x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답들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두 개의 답은 이게 범위가 연결되죠.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써주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맨 처음에 구한 거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그 다음은 범위가 연결되죠.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 범위를 정리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절대값은 뭐 차분하게 역시 각각 부분들 뭐 0되는 그 숫자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그 숫자 이렇게 제곱 2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과 2 그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풀어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은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L과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AB 길이가 5 되어 있고 그래서 어이구 정신이 없는데요. 풀이를 좀 하나하나 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5,2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 마이너스 루트 5,2 좌표를 잡으면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이게 지금 거리가 나중에 수선을 발 내려서 거리가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선의 발 H라고 처리되는데 이게 원점하고 딱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9돼서 이 거리가 3이 되잖아요. 그죠?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뭐 거의 뭐 넌센스가 되겠습니다. 이 원점이 H가 돼야 되는 거죠. 원점이 H가 되고 이제 거리가 3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직선 위에 내린 수선발 A고 거리가 5 되는 지점 B를 좀 이제 이렇게 한두 또 B점 이렇게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B점 X좌표 양수니까 1,4분 쪽에 이렇게 잡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5가 되게. 문제에서는 직선 방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수직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의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기울기고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5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어이구 이 좌표하고 이제 서로 수직되는 것만 좀 생각하면 되겠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뭐 거의 쓰는 게 좀 답이 돼가는 내용. 수직이면은 이제 기울기고 마이너스 1 관계가 있다. 이 사실만 기억해주면 가볍게 좀 답을 써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B점 좌표 물어봤는데 이게 좀 직각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좀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B점 좌표를 우리가 A, 2분의 루트 5A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A제곱에다가 4분의 5A제곱 처리해주면 4분의 9 A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4가 되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은 그 9분의 6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B점 좌표 A점이 3분의 X좌표가 3분의 8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8을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4 루트 5 해서 B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B점 좌표 구했습니다. 삼각형 AHB에서 주어진 모양 이 모양 그대로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다라고 되어 있나요? 좌표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좀 P라고 좀 해주겠다. 근데 뭐 길이 자체가 지금 3,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자체가 3대 5 되는 거니까 이 길이를 3대 5로 좀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8 중에서 3을 차지해가는 그런 거니까 8분의 3 곱하기 뭐 3분의 8 이렇게
그럼 나중에 좌표를 더 더하게 하나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이거는 8분의 3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각각 쓸까요? 8분의 3 곱하기 3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각각 좌표를 구했고, 이걸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3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데요. 88도 소거가 되는데, 여기는 2가 남네요. 그럼 뭐, 이걸 2분의 2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2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예요.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재미난 표현은 바로 제 원점이 바로 수산발레는 H가 된다는 점 때문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지거 자체가 원점 거리가 3이라는 이런 사실이 이런 내용과 좀 연관성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논술형 마지막 문제, 표현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도형의 특징을 좀 살짝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풀이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꼼꼼하게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실력산 계기가 되길 또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